이 등산 배낭에 물 한 경을 넣고 다닐 정도로 여름과 계곡을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여름 산행을 돕기 위해서 오늘은 멋진 계곡 산행지 특집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시원한 여름 계곡 산행,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경상남도 거창 현성산입니다. 거창은 빼어난 계곡으로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수승대 월성 계곡은 많은 분들께 알려진 곳인데요. 금원산 자연휴양림도 캠핑의 명소로 유명합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나무가 울창한 곳인데요. 현성산은 바로 이곳에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짧고 굵게 등산을 마친 후에 바로 이곳 계곡물에 뛰어들면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문바위 쪽으로 하산을 하면 이렇게 단독 수영장 같은 계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심이 제 키보다 깊어서 물놀이 하기에 아주 짜릿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정말 무조건 입수, 무조건 다이빙 각입니다. 여름에 너무 길게 산을 타면 힘들어서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한여름에는 짧은 산행 코스를 추천드리는데요. 현성산은 출발 지점부터 정상까지 1.7km, 그리고 내려오는 길은 2.1km로 왕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성산은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조망이 아주 뛰어납니다. 출발 지점부터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되고 거대한 바위를 올라가는 구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암릉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야 했지만 2015년에 바위 구간마다 계단 데크길을 설치해서 지금은 초보자도 얼마든지 암릉 구간을 편안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암릉산이기 때문에 햇볕을 가려주는 숲은 적지만 뛰어난 조망을 자랑합니다. 도심에서, 사무실에서 쌓여있던 이 눈의 피로가 이곳에서는 확 풀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등산의 출발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아래쪽에 있는 미폭이라는 폭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개의 암릉 데크길을 올라가면 정상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평면 모니터 같은 바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원점 회귀가 아니라 문바위 쪽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문바위는 하나의 바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위라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면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환상적인 계곡 물놀이 장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날아다니는 산 들어보셨나요?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면 이 계곡에 있던 물고기들이 산을 넘어 한강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가평 어비산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도 가평 양평은 물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름에 찾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습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여름엔 무조건 가평, 양평입니다. 계곡 산행, 계곡 물놀이 장소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비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맑고 차가운 물을 자랑하는 어비계곡에는 산천어, 송어와 같이 맑은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마친 후에 등산로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어비계곡에서 한여름 알래스카 같은 몸소리 쳐지는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행지를 선택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숲이 많은 곳이어야 한다. 그늘이 필요하니까요. 둘째, 맑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비산은 등산 시작부터 끝까지 푸른 숲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오셔도 햇빛을 피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이 등산하는 내내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어비산은 열대우림 숲을 지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울릉도, 지리산에서나 쉽게 볼 수 있던 고사리가 천지에 널려있고 참나무와 잣나무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등산은 가일리 대일마을 어비산장 앞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정상까지 2.4km 정도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1코스로 올라갔다가 2코스로 내려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천천히 4시간 정도 산행을 했습니다. 어비계곡은 정말 맑고 차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피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산행지의 컨셉트는 물을 건너야 하는 산행입니다. 트레킹을 하는 동안 총 6번의 물을 건너야만 합니다. 오프로드, 오토 캠핑으로도 유명한 경반 계곡과 칼봉산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됐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곳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누군가가 계곡 트레킹 장소를 물어보면 1순위로 이곳을 추천합니다. 5km 정도를 계곡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계속 계곡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덥다 싶으면 바로 계곡으로 입수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다른 계곡에 비해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요. 그래서 청정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6번의 물길을 만나야 하는데 이 계곡 구간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등산은 칼봉산 자연휴양림 옆쪽에 있는 한석봉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반계곡 트레킹 코스는 산을 탄다기보다는 평탄한 계곡길을 따라서 걷는 건데요. 걷다 보면 물길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물길을 건너야만 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건너는 것처럼 계곡을 건너야 트레킹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 데서도 물고기가 헤엄치는 곳이 보일 정도로 계곡물이 맑고요. 길을 걷는 내내 왼편으로 계곡이 흐릅니다. 이곳에는 1박 2일에도 나왔던 경반분교가 있는데요. 지금은 캠핑장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꿀팁! 경반계곡 물놀이 최고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경반사 바로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날 제가 본 중에는 이곳이 물놀이하기에 가장 멋진 곳이었습니다. 트레킹 코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에서 계곡길을 따라 경반사까지 2.4km를 트레킹하면서 걷습니다. 여기가 가장 멋진 구간이었고요. 그 후에 1.8km 정도는 회목고개까지 임도길을 걷는 것인데요. 살짝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회목고개에서 칼봉산 정상까지는 0.8km 정도로 30분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산에 사는 동물들 때문에 쳐놓은 가림벽이 있어서 정상으로 가는 입구를 놓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제 영상을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많이 걷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정상까지 가지 마시고 계곡길을 따라 걷다가 수락폭포까지만 가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편도 4km 이상을 걷는 것이고요. 사실 최고의 경관은 휴양림에서부터 수락폭포까지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트레킹하고 가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길을 가로막는 계곡, 그 계곡을 건너야만 오를 수 있는 산, 이것이 바로 경반계곡과 칼봉산 산행의 최고 매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등산 마니아들이 여름만 되면 찾는 곳입니다. 바로 경상북도 문경의 대하산입니다. 931m의 대하산 등산은 10km의 등산 코스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무엇보다 짙푸른 숲 아래에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여름 햇빛 두려워하지 않고 등산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하산의 대표 명소는 하트 모양의 용추폭포입니다. 이 한 쌍의 용이 용트림하면서 승천하다가 남긴 용의 비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이 암반을 타고 흐르는 물에 비친 달이 아름다운 장소 월영대를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하산은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에 걸쳐 있는 산인데요. 이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정보 없이 찾아와도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을 만큼 길이 단순하고 또 어려운 구간이 없습니다. 사실 용추계곡에서의 물놀이를 기대하면서 대하산을 찾게 되는데요. 올라가시면서 어느 지점에서 물놀이를 하면 좋을지 탐색하면서 걷는 맛도 좋습니다.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에서 풍덩! 이 대하산 등산 코스는 2015년 11월에 개방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잘 보존된 자연 그대로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나무의 푸른 전기를 받으면서 시원하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등산은 대하산장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월영대까지 올라가서 갈림길을 만납니다. 왼쪽으로 가면 밀제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피압골 방향인데요. 이 피압골이 조금 더 험한 곳이고 가파른 계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밀제 방향의 경치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밀제 쪽으로 올라갔다가 피아골로 내려왔습니다. 대하산에서 볼만한 것은 계곡뿐만 아닙니다. 대문바위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과할 때는 마치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문경은 대하산 말고도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문경 세제, 사극 촬영지, 패러글라이딩 체험장, 신나게 즐길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셔서 산행과 여행을 병행하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양평 소리산입니다.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이 굽이굽이 치는 계곡의 모습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수리바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 소리산을 찾았던 저는 마치 우리나라가 아니라 열대의 어느 나라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지 마시고 당장 가방 메고 등산화 신고 소리산으로 달려가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소리산은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산행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계곡 건너면서 산행을 시작하는 곳들은 다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이미 몇 군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칼봉산, 황간, 원류봉, 대하산 모두 계곡물을 건너면서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산행 만족도가 90점 이상은 훌쩍 넘는 곳들이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산행이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서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산 계곡을 품고 있는 곳이라서 산행 후에 시원한 물놀이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산행할 때는 무섭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소리산은 등산로 정비가 잘 돼 있고 특별히 위험한 구간이 없어서 혼산을 즐기셔도 부담이 없을 만한 곳입니다. 이 산행 중에는 수리바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석산 계곡의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479m의 소리산은 소리산 소금강 주차장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출발하는데요. 왕복 3시간 30분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코스입니다. 짧은 시간, 격렬한 운동 후에 시원한 계곡 입수를 원하신다면 경기도 양평 소리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계곡 산행 아쿠아 마운틴 2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